2024년 11월 12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훌륭한 삶과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들, 그리고 그 이면의 일관된 아쉬움에 대해.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해 7월 67세의 한 미국인 건축가 브라이언 어메취가 2019년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자 현대의 의학으로는 불치의 병이라는 판단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고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된 스위스에 가 실제로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부인의 품에 안겨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그의 부인이 쓴 책으로 나오며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안타까운 죽음은 사회와 국가가 우리의 맨발 걷기를 모른 데서 비롯된 오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그래서 전에 우리 인천시 연수구 지혜로부터 들었던 인천의 나사렛 국제병원을 운영하시는 한의사 이강일 이사장님의 7년 파킨슨 병으로부터 맨발 걷기 11개월 만에 거의 정상으로 치유된 사실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어 그 직후 주말 동아일보와 저희들 유튜브 생방송으로 세상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올린 유튜브 맨발 걷기 치유 사례 234.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는 불치가 아니다. 7년의 파킨슨병 맨발 걷기 11개월로 치유되다. 이강일 인천 나사렛 국제병원 이사장님 가로 80세. 영상을 아래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위 미국인 건축가 고 브라인 어메취도 위 이강일 이사장님처럼 맨발 걷기를 아셨더라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안타깝게 안락사를 택하시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에 전에 썼던 표제의 글을 2회에 걸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저는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 본부의 이념이 이타행과 우분토의 정신을 통한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한 삶을 이루자는 데 있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건강한 삶과 동시에 존엄한 죽음을 이루자는 우리의 목표가 상존합니다. 삶과 죽음이 전혀 다른 세상이긴 하지만 삶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사람마다 천양지차가 있고 또 그 과정이 수많은 질병으로 점철되어 고통스럽게까지도 함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도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왔던 아름다움과 존엄함을 다 놓아버리고 때로는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켰으면 하는 금도까지도 다 놓아버린 가운데 고통스럽게 일생을 마감하는 일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 본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까지도 아름답고 존엄해야 한다는 당위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죽음으로 이어지기를 노력하고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맨발로 걷는 세상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라 믿고 또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동안 있었던 몇 분의 아름다운 죽음들과 그 이면의 아쉬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2021년 7월 17일에 제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처음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과 해법을 설명드릴 때만 해도 저의 96세 장인 어른의 건강하신 모습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 직전 3년 전 여름 한 달 이상을 잠만 계속 주무셔서 가족들이 임종을 준비할 때 제가 접지를 시켜드렸고 그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후 2년을 건강하게 살아오신 바로 그 어르신입니다. 그 어른이 지지난해 9월 초 어느 날 아름답게 이승을 떠나셨습니다. 그 전전날 저와 건강한 음성으로 통화도 하셔서 그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정도까지 건강하셨고 그날 저녁도 댁에서 평소와 같이 장모님께서 준비해드린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주무시다
그날 밤 아무 일 없으셨다는 듯 편안하게 영면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주무시듯 돌아가신 것입니다. 수를 다하신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분은 군인으로서의 또 국가 공복으로서의 96세 일기의 성공적인 삶을 마치시고 편안하게 영면하셨으니 황망함 중에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한 모델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의 삶과 죽음이 지향하는 바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2주 전 당시 96세 고인과 참으로 다정하셨던 87세 건강하신 부인께서 같이 찍으신 사진을 아래에 올려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러한 아름다운 노후를 기약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는 세상의 두 큰 어른들의 안타깝지만 아름답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한 죽음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세계 불교계의 큰 스승이셨고 살아있는 부처의 한 분으로 불리셨던 틱낙한 스님의 입적입니다. 스님은 베트남 전의 반전 운동을 하시다가 프랑스로 건너가 수행 공동체인 플럼 빌리지를 만들어 평생 중생들의 제도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마인드풀리스, 즉 항상 깨어 있음이나 항상 마음 챙김의 수행의 한 방편으로 도반들과 함께 걷기 명상을 강조하고 실천하셨습니다. 물론 맨발이 아니셨고 항시 검은 고무신을 신고 걸으셨죠. 그러다 지난 2014년 뇌출혈을 앓게 되신 이후 말씀을 제대로 하실 수 없게 되자 2018년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셔서 베트남 중부의 한 사원에서 머무시다가 95세의 일기로 열반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셨던 이어령 교수님의 타계입니다. 당시 아침 편지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교수님은 그 직전 3년 전쯤 암 선고를 받으셨지만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등 모든 병원 치료를 거부하시고 암과 싸우는 대신 병을 관찰하며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마다 집안에서도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계셨고 제가 맨발로 집 마당 잔디밭이라도 밟으시도록 제 책과 함께 손편지로 권해드렸습니다만 그 역시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연히 암에 맞서며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존엄한 모습을 견지하시며 언론인 김지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아름다운 책을 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당시 소리꾼 장사이과의 마지막 콘서트를 아래와 같이 서술해 주셨습니다. 캄캄한 밤중이었네. 내가 가장 외롭고 괴로운 순간이지.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노래하는 장사이기야. 그이가 집에서 쓰던 기계를 다 챙겨와서 내 앞에서 노래를 불러줬다네. 1인 콘서트를 한 거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 곡이 끝나고 또 한 곡. 당신은 찔레꽃처럼 울었지. 너무나 애절했어. 너무나 아름다웠지.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글로 써주게. 사람들에게 너무 아름다웠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한 인간의 죽음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모든 고통을 다 아우르고 꽃처럼 활짝 핀 죽음을 완성했으니요. 참으로 멋진 삶을 사시고 그렇게 존엄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완성하셨으니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존엄한 죽음의 최고의 롤 모델이 되시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어 보이십니다. 아니 그 이상이십니다. 감히 번접할 수 없는 위엄과 아름다운 속에서 그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암이라는 고통과 죽음을 관조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 어른들의 타계의 삶과 깊은 조의와 애도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아침 편지에서는 그분들의 삶을 관통하는 땅과의 접지 차단으로 비롯된 건강상 문제점들을 아쉬움 속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제 대구 지부 2주년 기념식에서 들은 순봉이 향란님의 증언을 유튜브에 치유 사례 601, 허리 협착증, 무릎 인공관절, 발목 등
4회 수술 후 걷지 못해 체중 20kg 늘고 힘든 시간 보낸 후 맨발 1년에 다 나아지며 활기찬 삶을 향난 가로 63으로 올려놓았사오니 많이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